18년 전 내가 악성 림프 종양에 걸려 2번의 암암 수술 후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들르긴 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새벽 풍경을 본 적은 없어. 거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오후 늦은 시간, 한바탕 질퍽하게 놀던 태양이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거나 가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 늦은 밤 퇴근길, 술과도 나눌 수 없는 슬픔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그럴 때면 여기서 한참을 앉아있다 집으로 가곤 했지. 어떤 때는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는데 꿈에 자꾸 자기들과 같이 가자고 하길래 집에 가야 한다고 실랑이를 치다가 잠이 깨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어. 30살까지 나름대로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나 원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 월사금 낼 돈이 없었던 거야. 어느 구세군 신도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겨우 다니게 되었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 명문고라 불리는 제2고등학교에 시험을 쳤어.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 학교의 도서부에도 걸렸어. 전교 1등부터 성적순으로 도서부에 선발되었었어. 제1층 제일 좋은 자리에 도서부만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주어졌어. 그 덕분에 대학교도 4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낮은 K사립대학교에 건축학과에 입학했어. 33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은 아르바이트의 연속이었어. 나이 들고 아파서 돈을 벌지 못하시는 엄마와 두 동생의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 그래도 내가 성실하긴 해보였나 봐. 아르바이트 자리로는 고급 자리에 가게 되어졌지. 그 시절 누구나 이름 석자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여자 인기 여배우 고은하 시집에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 집 아들의 가회 수업 전 과목을 맡게 되었어. 나머지 시간 틈틈이 그분과 친분이 두터운 인기 코미디언 구봉석 씨의 두 아들 가회도 맡아 했었어. 그래도 그 집에 있을 땐 제법 넓은 방에서 지냈었어. 그 집 나이든 집사와 한 방을 썼었는데 조금 넓게 지냈던 것 같아. 공부를 할 책상도 있었고 먹는 것도 제법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 대학 졸업과 함께 고은하 씨는 부산의 언하극장이라는 곳에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취직을 시켜주셨지. 어머니와 동생들은 기뻐해하면서 감사해하고 또 감사해했지. 나는 계속 공부를 더해서 건축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했어. 졸업식도 제대로 참석하지도 못한 채 조금 친하게 지내고 있던 지금의 아내와 서둘러 결혼식을 치렀어. 직장인 부산 서면이랑 가까운 전포동이라는 황령산 아래 동네 허름한 단칸방에 월세를 얻어 이사를 끝낸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었다. 28 어린 나이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어.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청소부터 시작해 5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심야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하고 마감할 때까지 관리하고 나서야 퇴근. 그러기를 반복. 휴일도 따로 없는 생활이 만 3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졌나 봐. 119 구급차에 실려 눈을 떴을 땐 어느 병원의 응급실이었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된다며 난생 처음 보는 기계인 듯 기구인 듯 한 도구들을 내 몸에 가져다 대고 의료용 기구 통속을 몇 번 들락날락 했어. 의사는 림프 암 말기라는 판정을 내렸지. 난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젊은 나이에 말기암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 없는 살림에 항암 치료와 2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 하지만 담당 의사는 암세포가 온 장기들에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의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시 30cm 이상 자른 배를 꿰매어 주었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만난 거 많이 먹고 즐겁게 지내라고만 하더라고. 그 길로 난 집으로 돌아왔고 없어진 머리카락을 대신해
그 자리는 모자가 차지했어. 살아오면서 멋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나인지라 모자를 쓸 때마다 너무 어색했고 답답하고 갑갑했으나 빈둥머리로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다고 의사는 말했고 나는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초연하게 맞이하리라고 다짐하게 되었어.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 해야 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또 고향을 떠나왔기에 친구가 없던 나는 여러 종류의 술과 보탰어. 매일 퇴근길엔 친구인 소주 2병과 함께 근무지 서민과 가까운 부전역에서 송정으로 향하는 동해남부선 열차에 동반 탑승을 하고 송정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셋이서 밀려오는 파도를 안주 삼아 마셨어. 동여매는 가슴속을 풀어 뒹굴며 노래해 가슴속으로 밀려와 비었던 가슴속을 채우려 하네. 1978년 대학가요제 때 수상을 한 이 노래의 작사가는 어찌 그런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 감동스럽더라.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암세포를 토해내듯 노래를 질러대었고 몸도 뒹굴고 마음도 뒹굴며 밤새 파티를 열었다. 시커먼 바다와 시커먼 하늘이 푸른색 하늘과 바닷빛깔을 만들어낼 때까지 왠지 그렇게 하면 해풍에 쓸물에 암세포가 다 씻겨 날아갈 것 같았거든. 그리고 한 번씩은 여기 이곳 영락원까지 왔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이어가는 나와 무덤 속에 먼저 가신 얼굴 모를 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묻고 또 물었는데 답을 얻지는 못했어. 누군가 일러주었겠지만 내 귀엔 들리지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18년은 덤으로 살았다? 신기하지? 기적이 일어난 걸까? 정말 해풍과 썰물에 다 씻겨간 걸까? 1년이 지나도 난 살아있었어.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전공을 살려보기로 했지. 이후로 5년여간 건축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기간이 지나서 내 사무실을 낼 수 있는 시점에서 나는 과감하게 조그마한 내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지. 성실함과 책임감 둘은 나의 최고의 무기였고 그렇게 나름 사업이 번창되는가 싶은 차에 사업 후에 빌라 5동을 지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어. 그렇지만 마음같이 분량이 잘 되지 않는 거라. 사무실 직원들 월급은 몇 달째 밀려있는 거 물론이거니와 공사 작업인부들 인건비며 거래처 물품 대금까지 엄청 밀려 있었는데 난 또 경제적 종량에 걸려 허덕이고 말았지. 삶이 참 고단하고 고단하더라.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가더라. 올여름은 유난히 더 덥더라.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기 일쑤였고 겨우 한 끼 정도 먹고 나면 위에서 받아주지 않았지. 왼쪽 갈비뼈 근처가 뜨끔거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속이 따갑고 스물이 식도를 거슬러 올라오고 간혹 구토도 했었어.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수시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했지만 초록색 병의 시원소주와 맞이하면 눈도 시원하고 속도 시원해지는 듯 했지. 높이 하이라는 영어 단위에서 시작된 지하 150m 안반수에서 끌어온 물로 만들었다는 하이트 맥주의 힘을 빌면 곧 나아지는 듯 했지. 간혹 금정산 산성의 기운을 모아서 만든 산성 막걸리를 보충하는 날엔 금정산 꼭대기 위에 구름 위에 누워있는 신선인 듯 기분이 가벼워지기도 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추석 명절은 다가오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과 인건비 도촉이 더 밀려오고 미안함으로 내장은 꼼짝하지 않고 급기야 추석 이틀 전에 난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어. 늘 화려한 화장으로 덮은 얼굴과 단정한 머리 매무새 빛깔 고운 옷차림의 아내가 눈앞에 있었어. 아내는 여느 때처럼 또박또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옥이 굴러가는 듯한 서울 억양으로 단 한 번만에 나에게 인지시키려는 듯 말하더라고. 여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고 당신은 위안말기 사기래. 암이 뼈까지 전이됐대. 어차피 18년 전에 이 세상과의 인연은 끝이라 여겼고 그렇게 덤으로 18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해온 터라 크게 미련은 없었어. 그렇지만 정신은 멀쩡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러 수액과 연결된 주사 바늘을 온 혈관을 찔러서 두 팔은 몽급 한 점, 아니 푸른 곰팡이가 핀 듯하고 하루하루 살이 빠져 뼈와 거죽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갇혀 50여일을 지내는 건 죽기보다 더 힘들었어. 더 살고 싶다기보다는 병원 건물이 아닌 곳에 있고 싶었고 의사, 간호사, 간병인, 아내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 누구 한 명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내 입에서 힘겹게 터져나온 언어는 병원의 하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서 허공에 떠돌다가 병원 바닥 틈 사이로 사라지고 말더군.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 그녀는 내가 언어극장에서 첫 근무를 하던 그해 바로 옆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외국 나간 친척을 대신해서 어린 나이에 1년간 카운터로 근무했었지. 그녀는 그해 대입 시험을 쳤지만 진학대학을 못하고 새벽엔 단과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전 10시